네, 안녕하세요. 리드 윗 로아스로 돌아온 로아스 조예랑 이승주입니다. 네, 이번 리드 윗 로아스 12월 호에서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에세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와 소설 상처입니다. 네, 그럼 바로 리드 윗 로아스 시작해볼까요? 네, 지난 2020년 3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보도하고 신고한 2명의 기자 추적단 불꽃이 지은 책입니다. 2019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런 열정적인 취재 과정과 추적단 불꽃의 두 기자님이신 불님과 단님의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았던 생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한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나혁진 작가의 장편소설 상처는 아내와 딸을 잃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전직 형사 이호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의 딸 은혜가 사라졌다며 몰래 그녀를 찾아달라는 선배 형사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기 전 포르노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호진은 어릴 적 좋게 봤던 은혜를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은혜는 이후에도 몇 차례 어떤 의문의 남성과 포르노 사이트에서 발견되고 이호진이 현장을 덮쳤을 땐 이미 은혜가 살해당한 후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호진이 은혜를 죽인 사람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은 외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추적단 불꽃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추적단 불꽃의 불님과 단님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희와 같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시는 대학생이셨기 때문에 취재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고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불님과 단님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저 혼자 스스로는 좀 더 구체적인 취재 과정이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느끼신 점들을 직접적으로 전해 듣고 싶었는데요. 추적단 불꽃 분들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오셨던 다양한 인터뷰들을 실제로 찾아서 읽어보았지만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추구하는 20대 여성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네. 이 책을 통해서 피해자분들께 이 책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 아쉬운 점은 특별히 없었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대한민국의 실상에 분노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셨던 2019년 7월부터 추적단 불꽃은 수많은 국가기관과 언론, 기업 등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셨으나 마치 추적단 불꽃의 주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관심의 극치였던 그런 반응들이나 2020년 3월 공론화 이후에서야 물밀듯이 들어왔다는 인터뷰 요청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2차 가해를 발생시켰던 다양한 사례들을 글로나마 접하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변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은혜의 10분짜리 영상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었다. 영상이 끝나고 옆에 표시된 조회수를 확인해보니 23,219명이었다. 현실의 은혜는 7월 27일에 죽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은혜는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남자들의 환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모양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점을 짚어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그때 삭제 지원이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비슷한 걸 그때 깨달았었거든요. 왜곡된 여성상, 결국 온라인에 떠도는 이 피해자분들도 다 결국 저희 주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네모난 컴퓨터 안에서는 인간이 아닌 느낌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런 사회 문제적인 부분을 작품화할 때 현실 반영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의 현실과 사회 구조를 왜곡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작품 내에서는 은혜나 보라 등 법방 방송을 통해 디지털 성매매 여성들이 처음에는 촬영을 거부하다가 방송 수익을 나누는 데 합의하고 계속 자발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러나 2016년 여성가족부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많은 사회 취약계층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 2016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매매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 조직이며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높은 이자, 각종 형태의 채무 등으로 거대 성매매 산업 안에 착취당하는 구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이런 상황에 휘말리기 이전에도 뭐 음란하게 클럽 안에서 놀았다, 뭐 혹은 명품백과 같은 사치에 몰두해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들이 은혜를 기존의 단편적인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 스테레오타입을 씌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논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등과 같은 온라인 SNS, 즉 말 그대로 음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범죄였기 때문에 수사도 당연히 쉽지 않았고요. 국민들 또한 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들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올해 초에 공론화되었던 N번방 사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N번방 사건의 최초 보도자이자 최초 신고자인 추적단 불꽃의 이 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디지털 성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지에도 적혀 있다시피 제가 표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지에도 적혀 있다시피 이 책은 추적단 불꽃의 N번방 추적기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의 추적 과정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면서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 책 역시 전체적인 서사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법방이나 불법 포르노 사이트 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 양상을 보여주는 시의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작품의 아쉬운 점으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꼽았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공감이 가지 않았던 부분은 은혜의 엄마라는 캐릭터입니다. 작중 은혜의 엄마는 은혜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은혜의 엄마가 보이는 행동들의 동기나 원인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사건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도 역시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관련 서사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나 사건 특징 등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들의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로 이 책 자체가 부님과 단님의 실제 경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한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무래도 굉장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추적단 불꽃이 N번방 추적을 하기 시작한 계기는 단순하고 평범했습니다. 그들은 저 또는 여기 앉아 계신 승주벗과 다름없는 20대 여성이자 대학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N번방 사건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철저했고 가장 큰 규모의 범죄를 밝혀내는 데에는 추적단 불꽃의 불님과 단님이 그동안 심심찮게 느끼셨던 일상적인 불편함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예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감정을 혼자 속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각자의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로서 저 자신부터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세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는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우리는 이 순간 함께 불타오르는 불꽃이다 입니다. 네, 소설 상처에 대한 저희 한 줄 평은 어떤 콘텐츠든 충분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현실 속에서도 힘을 가지는 작품이 될 수 있다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리드 윗 로아스 12월호 어떠셨나요? 네, 에세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와 소설 상처 두 책과 함께 해봤는데요. 두 작품 모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번 편이 사실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로서 저희가 기획하고 촬영한 리드 윗 로아스의 마지막 편인데요. 네. 승주님 혹시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아쉽고 이 콘텐츠를 처음 기획 내란버릇이 기획해주셨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되게 벌써 이렇게 마지막 편을 찍게 돼서 너무 아쉽고 또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팀 분들과 조금 차별이 된 방식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게 된 게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책을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아니면 추천하는 컨텐츠를 한번 촬영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9월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래서 9월 저랑 이제 미니님이 처음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10월에 승주님과 영주님, 11월에 다시 미니님과 정민님, 그리고 12월에 저와 승주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어서 잘 마무리를 짓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저 또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의 재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지금까지 저희 로아스 팀이 기획하고 촬영했던 리드 윗 로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그날을 위해 그날까지 저희 로아스 팀도 꾸준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즐겁고 건강한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